자, 오늘 휴림 로봇의 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 영상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흐름이 그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쵸? 오늘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무려 마이너스 6% 넘는 급락이 있었다가 자, 종가는 다행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보합권에서.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자, 오늘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자, 이러한 망치형 캔들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다가 자, 하락이 나오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전 신호, 매수 신호로 봤을 텐데 지금처럼 고가놀이 패턴을 보이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락 전환, 하락 전환 신호로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또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휴림 로봇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공시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결국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일단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자, 최근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비슷한 종목인데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로봇주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은 맞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친구도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망치형 캔들. 자,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점점 줄어갔죠. 자, 거래 대금 줄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마이너스 10% 넘는 급락이 또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놀이 패턴을 보일 때 뭐예요? 비중을 좀 줄여놔야 돼요. 예, 비중을 좀 줄여놓고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눌릴 때 다시 비중 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지난번처럼 N자형 파동, 자, N자형 파동의 눌림목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고가놀이 보이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하는 모습이 좋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예전에 이 휴림 로봇의 어떤 끼일까요? 예. 종목의 끼를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멀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매매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휴림 로봇이 원래 로봇 대장주였어요. 대장주. 물론 제가 이 종목을 뭐 실적주다, 뭐 밸류에이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전형적인 세력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세력들이요 엄청난 뉴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인 삼성전자는 로봇 기업을 물색 중에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휴림 로봇만 언급이 되면서 삼성 대장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000원 하던 주식이 12,000원을 가는데 단 2달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휴림 로봇에 발생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 사실 최근에 이 장대 양봉 첫 번째 뉴스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휴림 로봇 종합 로봇 여기 있네요. 예. 종합 로봇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제는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뭐 급등이 나올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그날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세력들이 정말 작정했구나. 작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뭐 나왔습니까? 바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 금액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전에는 산업용 로봇만 만들다가 지금 서비스 로봇, 자, 서비스 로봇이라는 이슈를 만들어서 또 급등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력들이 뭔가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면서 이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 오면서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도 자세히 보면요.
주가의 바닥권에서, 자, 주가의 바닥권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이제서야 정배열 만들고 이제서야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 세력들이 언제 물량을 턴다고 생각하냐면 이 장기 평선 있죠.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진하게 할게요. 자, 진하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기 평선이 있는데 이 장기 평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최소 50% 이상, 자 50% 이상은 올려놔야만 여기서 세력들도 마음 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 뭐 한 번에 급등을 시켜서 단 하루 만에 뭐 장대 음봉 단 하루 만에 물량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매집 기간도 길었고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올리냐면 주가를 자 예전에 마찬가지였죠. 주가를 최대한 올려요. 급등을 시켜요. 급등을 시켜놓고 여기서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물량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정리를 하려면 결국 시간도 필요하고 그죠? 시간도 필요하고 상승폭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장기 평선에서 한 요 정도 올려놓고 만약에 끝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손실 봅니다.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손실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올려놓고 거래대금 최대로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이 거래량 보고 들어올 때 있죠. 들어올 때 그때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매집은 사실 1년 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1년 전부터. 자, 장기 평선 구간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의 스마트 머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머니. 그죠?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야? 여기에서 마지막 매집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매집이 있었고, 이제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린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매집을 하면서 올리는 거랑 정리하면서 올리는 건 다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매집을 할 때는 조용히 매집해야죠. 조용히 매집해야 되니까 이때는 뉴스도 많이 없었습니다. 휴림로봇 언급도 안 됐습니다. 언급도 안 됐어요. 근데 뭐야? 이제는 막 휴림로봇이 뭐 대장이다 막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야? 이 세력들의 물량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물량이 어디서 잡히냐? 이 외국인 창구로 물량이 잡히고 있죠. 그죠? 최근에 급등했을 때 보면은 28% 급등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800만 주. 잠시만요. 제가 좀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28% 급등했을 때 외국인이 870만 주를 매수했고 이때 5% 상승이 나왔을 때 200만 주 매수, 7% 상승 200만 주 매수, 5% 상승 100만 주 매수, 9% 상승 10만 주 매수, 아니 100만 주 매수. 그죠? 그리고 이들이 매도할 때는 항상 음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하락폭이 그래도 제한적이었던 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매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죠? 매도를 많이 안 했어요. 42만 주 순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외국인들이 뭐 물량을 한 번에 던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물량을 또 많이 매수했으니까, 매집을 많이 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뭐 200만 주, 500만 주, 매도하게 되면은 진짜 휴림 로봇 하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한가 가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봅니까? 개인?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무리할 필요가 없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지금은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만약 뉴스 띄우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보면서 뭐 했어요? 아, 이들이 매수한다 하면서 함께 진입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야? 이 매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 초반 매수에 속으면 안 돼. 장 초반에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끌어올립니다. 이럴 때 뭐 한다? 우리는 비중 조절한다. 자, 비중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부터 그렇다면 휴림로 우리가 어떻게 물량을 정리해야 좀 더 수익을 지키면서 수익을 지키면서 물량을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도 중요하죠. 자, 눌림목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장 초반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죠?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거래량 고점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급락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세력들의 물량이 언제 많이 빠져나가는지,
이들은 얼마에 어떻게 매도를 하려는지, 또 얼마에 어떻게 매집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유통 물량은 외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물량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아, 그냥 외국인이 샀구나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물량이 나오는지, 정말 주포 물량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일단 JP 모건솔,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이렇게 딱 세 개의 창구가 보이죠. 이제 메이저 창구입니다. 메이저 창구에서 물량을 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주, 지금 수남매 나오고 있는 모든 로봇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모건 스탠리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휴림 로봇의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주포였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물량을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봐도 어때요? 최근에 급등을 만들면서 매수로 들어왔죠. 직접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바스켓 물량이야. 바스켓 물량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큰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원익홀딩스에서도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클로봇. 자, 클로봇도 최근에 주도주였거든요. 이 친구가 어때요? 모건 스탠리가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어요, 그죠? 예, 정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현대무벡스. 자, 현대무벡스도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만드는 게 어디야?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 그렇죠? 그래서 이 휴림 로봇도 함께 물량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휴림 로봇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잖아요. 일봉 차트다 보니까 아, 이날 매수했구나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이날 매수했구나. 얼마에 어떻게 매수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분봉 차트를 항상 봐야 됩니다. 분봉 차트. 자, 차트에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거래량. 이게 위에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근데 어때요? 거래가 크게 발생되는 구간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색깔. 이런 구간들이 뭐예요? 이건들이 세력들이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매수하는 구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점이 뭐냐면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정배열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세력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인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 보여요? 지금은 일단 세력들 물량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거래량도 없잖아요. 거래량도 없고 이평선 어떻게 했어요? 지금 꼬였죠. 이평선들이 꼬이면서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지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하려는지 이런 물량들을 하나하나 좀 패턴을 파악을 해서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 아침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침에 올라가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수익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을 보는 구간에서 절대로 프로그램이 매수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붙으면 안 된다. 우리는 뭐야? 고가놀이 패턴을 할 때가 아니라 차라리 눌릴 때 애들 평단가 대비 눌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들어올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는 꼬식이에요. 꼬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야? 매도 대응하는데 한 가지 더 보면 좋은 게 분봉상에서 거래량을 보면 좋겠죠. 자,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자, 거래량이 멈췄어요. 거래량 증가가 멈췄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죠?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다. 이제 뭐야? 물량을 팔 수 있다. 매도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도 비중 조절하고 다시 눌리고 세력들 평단가 대비 밀렸는데 더 이상 매도가 안 나고 새로운 돈들. 바로 이런 구간들. 그죠? 이 정배열이 되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간들. 돈이 시작되는 구간들. 그러니까 돈이 시작되는 데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거래량을 좀 잘못 공부한 게 뭐냐면 거래량 터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샀다. 나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자 보세요. 일봉 차트 봐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는 거예요. 들어올 때. 시작할 때.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들어올 때.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내일 아침이든 뭐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기준들이 나왔다. 매도든 매수든 타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951-0263입니다. 010-3951-0263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 자, 휴림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매수와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입니다. 자, 기준과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서 꼭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부러 영상 초반에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제가 이제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을 영상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또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신 후에 종목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어떤 종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있죠.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시험만 보면은 맨날 빵점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빵점 맞는 친구.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이 나왔고요. 빵점 맞던 친구는 이제 30점을 맞은 거예요. 30점. 여러분들, 이 두 친구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기대감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물론 첫 번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잘하죠. 공부를 잘하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었는데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죠? 성적이 올랐어요. 이 친구는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심리를요, 시장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많이 하는데 수익이 바로 났습니까? 수익이 잘 납니까? 마냥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이유는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들 매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실적이 좋다는 것은 주가가 다 반영이 됐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하면 주가는 공포심리에 매도할 수밖에 없죠.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 근데 갑자기 좋아져. 뭔가 생겼어. 뭔가 있어, 이슈가. 그럼 뭐 이때부터 뭐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잡아야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예,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예,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